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팔자를 바꿔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연 이 보통 사람들의 이 팔자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야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팔자를 바꿔서 성공하고 또 부자 되는 방법, 일반적인 경우 알아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 사람, 쉽게 말해서 애초에 이렇게 아주 부자의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부자의 운명으로 처음부터 태어나지도 않은 그 나머지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나름의 주어져 있는 팔자를 최대한 바꿔서 네.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어찌 보면 부자보다 성공이라는 개념이 더 클 수 있고, 그렇죠. 성공이라는 개념보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성공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주어진 여건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성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제 인생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인데, 사실은 성공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이고 과정인데,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착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가끔은 멈춰서서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혹여나 지금 당장 조금 어려움에 있다 치더라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인생은 길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면서 어쩌면 지금 쉬고 있는 이 모습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즉 개구리가 한번 높이 뛰기 위해서 주저앉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석가리듬은 항상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느긋하게 쉬어가는 밤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죠. 네, 오늘 내용 궁금합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죠. 지난번에 우리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2가지를 간략히 얘기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자세한 내용은 지난 그 강의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고, 우선 간략하게 본다면은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아라. 즉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뭐냐? 분수를 알라는 것, 즉 꿈을 꾸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연아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당장 때려치고 스케이트 탈 이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가능한 것들, 그리고 내가 나에게 타고난 적성들이라든가 흐름들을 알아서 내 그릇 크기를 알아서 그릇 크기를 맞춰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꿈들을 키우고, 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꿈을 키워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2가지 애매한 것.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들어보셨죠?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간 없다. 그리고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 그럼 뭔 얘기입니까?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거 계속 찍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고,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예 김치국 마시면 포기하라는 얘기고, 이 세상은 이렇게 2가지 모순된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공존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을 둬놓고 그 가능성을 냉정히 판단한 뒤에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해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현실에 이뤄내는 것들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크고 또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지금 못하고 물론 후대까지 가면서 몇 대를 거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현대에서 실천 가능한 어떤 그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 그것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지름길 중에 아마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자, 보면 둘째도 마찬가지. 둘째는 우리가 음덕, 적선을 많이 해라 하겠습니다. 적선. 우리가 항상 좋은 일들 해놓고 나면은 이 좋은 일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현재 우리의 사회가 초등학교 바른생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사회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착한 일 한다고 복을 받나요? 아니죠. 안 받습니까?
서글프네요. 자,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네, 거죠. 아닐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데 우리 현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그 행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겁니다. 짧게는 우리가 12시 반에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비추지만 하루 중에 따뜻한 시간은 2시, 3시, 4시 초반까지 이때가 네. 따뜻한 것처럼. 그리고 그럼 벌써 2-3시간 차이가 나죠. 1년 중에 하지는 6월 22일 날입니다. 해가 머리 가장 정면으로 따뜻하게 비출 때는. 근데 우리가 뜨거운 걸 느끼는 것은 언제입니까? 7월 말 8월 초입니다. 아하. 바로 하루 같은 경우는 오차가 2-3시간이지만 네네. 1년으로 볼 때는 2-3달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긴 인생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제가 했듯이 어떤 일의 결과는 항상 지금 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한 몇 년 전, 3-4년, 4-5년 전에 한 일의 결과도 있고 30-40년 전에 한 일의 결과도 섞여 있는 거라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결과가 다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착한 일에도 복을 받는 것처럼 당장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느낍니다. 즉, 큰 운의 흐름이 나쁘다 보면은 간혹은 지금 노력해도 그 결과 중에 20-20%만 지금 나오고 더 많은 결과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이거 착한 일에도 돈 받는 거 없고 나쁜 일에도 벌 안 받네. 근데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나 후손들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단지 그 당시에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생의 큰 흐름으로 본다면 600년이 하나의 주기로 흘러갑니다. 그 600년의 테두리에서 내 기운들은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손한테 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연계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 당장을 보지 마시고 좀 먼 미래를 보면서 어떤 적선을 해준다라면 여러분 당대에 발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런 발복의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발복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일 해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자, 셋째. 이것은 또 우리 풍수지리하고도 중요한 내용이죠. 뭡니까? 물 좋고 양지 바른 터에 살아라. 하면 한번 같이 봅시다. 물 좋고 양지 바른 터. 가능하면 물 좋고 양지 바른 터에 사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목 좋은 자리가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좋은 건데요. 이건 결국에는 이제 풍수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풍수 잘 아시죠? 지금 풍수야 놀자 코너니까 풍수 모르는 게 없겠죠? 네. 풍수가 뭡니까? 장풍득수의 준말을 나가죠? 예. 그 장풍득수, 바람을 머금고 물을 얻는다. 실제 바람이 쉥쉥 부는 집에 이러고 산다면은 이거 살기라고 합니다. 바람이 전혀 안 움직이면 기운이 썩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바람은 쫙 불어오다가 딱 막혀서 살랑 불어오는 것, 그게 생깁니다. 그리고 옛날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주로 4대 강인이어서 강의학이죠. 네.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 물을 끼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또한 풍수에서 물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래 건강이나 이런 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재물하고도 관계가 네. 크다 보니까 그게 물 좋은 거. 그래서 햇빛 잘 들고 물 좋고 이런 곳 공기 맑은 곳에 사는 것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인지상정입니다. 청개구리가 그 비만 오면 울죠? 네. 왜 울까요? 왜 울죠? 그 자기 엄마 무덤을 어디다 썼습니까? 그 물가에 또 써가지고 네, 네.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자리 잘 쓰라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물가에다가 비 오면 떠내려갈 만한 자리에다 집을 짓고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복도 안 오겠죠. 그렇죠. 실제 그렇듯이 기왕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 양지 터 좋고 양지 바르고 공기 좋고 맑은 곳을 자리 잡는다는 것은 일단 성공으로 가기 위한 일단 기본적인 조건 하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소, 집자리를 고르는 거고, 집을 또 골랐다면은 잠잘 자리도 편안하고 좋은 자리, 뭐 수맥이나 이런 살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있다 보면은 어딘가 좀 안 좋은 느낌들이 들어간 이런 자리들, 그런 안 좋은 기운, 음습한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풀릴 것도 안 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음 또 봅시다. 항상 긍정적이며 성공한 꿈을 꾸어라. 이건 일반적인 성공 각 강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프트를 해줘야겠다. 기초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인상 팍팍 쓰고 죽어라 하는 사람하고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누구한테 투자하겠습니까? 미소를 짓고 당연한 거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보면 그 미소는 긍정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 미소를 짓고 있으면 운이 착각을 합니다. 뭔가 안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갑자기 미소 짓고 있으니까 이거 안 좋은 운이 들어오려다가 나 잘못 안 나고 가고서 바톤 타치해가지고 좋은 운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며 성공한 꿈을 꾸십시오. 긍정은 긍정을 불러오고 좋은 에너지를 상승시킵니다. 가능하면 부자가 되어 성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즉 가능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꿈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자극하라. 우리의 잠재의식은 꿈과 현실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성공해서 기뻐하는 모습, 항상 성공해서 아주 기쁨에서 그런 상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상상을 하다 보면은 잠재의식이 착각을 합니다. 난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럼 성공한 형태의 기운이 와야 되겠지 해서 성공한 기운이 이렇게 성공한 기운을 몰고 들어옵니다. 성공한 기운 다른 데 가려다 보니까 이 집인가 보다 얼떨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며 성공한 꿈을 꿔라. 여러분 잠재의식을 속이고 바꾸십시오. 정말로 가능합니다. 이게 상상만 많이 해도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더 되고 싶어서 더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더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몰입이라는 얘기도 했고 시크릿이라는 영화도 얘기했듯이 자꾸 상상을 하다 보면은 그 상상 속에 좋은 기운, 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 하나의 아이디어가 몰두하게 되면은 생체 에너지의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기운들끼리 끼리끼리 뭉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그런 실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의원이 비슷한 직업군의 사람들이라든가 비슷한 수준 사람끼리 한 곳에 모여있더라.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니죠. 그렇듯이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리듬의 겨울에 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일 때는 똑같은 아무리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현재의 조건보다는 좀 상승되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이며 성공한 꿈을 꾸는 것은 성공을 가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간절히 원하고 목표에 집중해라. 자, 성공한 꿈을 꾸는 것은 잠재의식을 바꿔주는 거고 이것은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 얘기 들어봤죠? 정성이 지극하게 되면 뭐 하늘에서 감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니죠? 어쨌든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 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장독대 정화수 떠놓고 정성을 바쳤다. 이래서 아니면 108배를 한다든가 해서 아주 100일 기도라도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는 분. 자,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신에게 기도하는 게 효과가 클까?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게 클까? 아니면 부처님? 마호메트? 장독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효과가 클까요? 사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움직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또 기도할 때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가 되면 막 좋은 곳, 기 좋은 곳, 물론 기가 있고 맑은 곳에 가면은 거기 가면 거기서 또 감흥을 잘 받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 가면 좀 더 집중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시장터에서 막 시끄럽고 천둥치는데 기도하다 보면 아니면 트랩트로 기도하면서 잠깐 드라마 보면서 기도 좀 하다가 드라마도 관여하고 뉴스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몰입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듯이 그리고 조용하고 고요한 기운 속에 있으면 좋은 터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잘 집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집중도, 정성, 얼마나의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기도는 결국에는 내 잠재의식을 통해서 동기를 감흥한다고 하듯이 에너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간절히 집중한 기도는 사람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둘밖에 안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에 무조건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우리 애 보서 무조건 합격해달라고 비를 한다든가.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온열에 지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지금 날씨 더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우산 장수 한다고 그냥 무조건 비만 오라고 밤새도록 기도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기도라는 것도 적절한 걸 갖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비 와다가 기도하고 한쪽은 아이스크림 장사하니까 햇볕은 쨍쨍하게 기도하면 하느님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 부처님은?
현실 가능한 걸 들어주기.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때 맞는 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리고 적당한 노력도 해주면서 그렇게 해드리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자, 다음에 봅시다. 6째. 이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재물운을 끌어들여라. 재물운. 이 재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부자가 되기 현실에서는 재물운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근데 사주명리학의 용어 중에 재물을 의미하는 게 바로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것이 재성에서 이 재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돈 잘 번다는 얘기인데, 남자한테는 이 재성이 아내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성을 활성화시켜주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은 그 아내가 바로 그 재성을 대신하다 보니까 재물의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내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만나고 못 만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네. 그 잘 만나고 못 만난 것은 내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또 할 건데, 네.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시 특집으로 하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잘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못 나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잘 나갈 때 만나겠죠? 잘 나갈 때 만나죠. 잘 나갈 때 석가리듬에 여름이나 가을에 만나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왕 이제 배우자를 만났다고 칠 때는 만나놓고 나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때 잡은 고기에 미끼 주는 거 봤냐 이렇게 하듯이 그때 놓고는 대충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니까 만나놓고 조금 있다 보면 사람은 그런 겁니다. 멀리서 참 이뻐 보였는데 내게 되고 나니까 조금 옛날부터 설레임 맛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설레이는 걸 찾으려고 주변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 자꾸 설레이는 것 찾다 보면 가슴 뛰어서 나중에 심장마비 걸립니다, 이게.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 설레임에 있는 게 아니라 잔잔한 어떤 그렇게 잔잔히 밀려오는 그런 느낌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네. 설레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아내를 갖다 아내해라고도 하지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것은 사주명리학 용어에 있는 겁니다. 재성이 여자라고 하지만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여자,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관계가 좋아져야만 돈을 법니다. 물론 아내하고 관계가 나빠도 운이 좋으면 일단 돈은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 돈이 유지가 안 되고 자꾸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려면 아내에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누군가가 돈을 벌겠다 안 벌겠다 본다면 아내하고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를 봐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하고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선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재성이 아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의 경우는 시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재성이 남자한테는 아내와 아버지를 의미하고, 여자한테는 시어머니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돈을 잘 벌기를 원한다, 재물을 모여지기를 원한다면은 아버님에게, 친정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 거고, 네네. 또 시어머니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도 자꾸 셀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조금 치맥기가 있으셔도 뭐 한다 치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잘 모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시어머니에 잘 모셔야 될 존재이긴 하지만 실제 사주명리학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사주명리학에서 재성은 시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건 숨어져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잘 해줄 때 재물운이 관리가 되면서 재성이 좋아져서 돈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부동산. 자, 이제 돈이 들어왔어. 네. 돈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문서로 묶어놓기도 하고, 통장에는 문서로 적금으로 할 때는 문서만 가지고 있잖아요, 통장. 네네. 그리고 부동산도 문서만 가지고 있다듯이 해서 나중에 재물이 모이면 문서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운이 좋아야지 이 재물을 유지하고 또 크게 이렇게 틔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 역시 문서운을 좋게 하는 것, 즉 부동산운을 좋게 하는 이유, 이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운을 좋게 하는 것들은 바로 사주명리학에 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인성은 점잖해서 겉으로 볼 때는 점잖해 보이고, 왜 문서는 막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점잖아 보이고, 정적이면서 뭔가 편안한 게, 부동산 땅 많이 갖고 있고 집 안에 있으면 편안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아늑한 것에서 뭐 어떤 걸 의미하느냐, 사실 아늑하고 편안한 것, 그래서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로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남자나 여자나 인성은
바로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것이 바로 인성을 좋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효도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결국에는 어른들께 효도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그렇죠.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 거지. 사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효도를 해버리고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린다면은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게 되고 부동산 같은 것들이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여러분이 증권도 문서입니다. 증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최소한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잘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설사 운이 좋아서 어머니하고 관계가 약해도 어떨 때는 돈이 벌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하고 관계가 나쁘면은 돈이 셉니다. 자, 질문. 근데 박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죠?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인성이라는 것은 노인을 의미합니다. 노인. 그래서 어머니 말고 노인을 의미하다 보니까 또 이웃에 있는 노인들에게 잘해줘도 어머니 대신에 그 노인들이 기뻐하면은 네. 자 노인들은 조금만 잘해도 기뻐합니다만 노인들이 기뻐하면은 그 기뻐한 만큼 내 인성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동산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은 그리고 문서, 주식 이런 것들의 운을 높아지게 하고 싶다면은 어머님이나 그리고 주인 노인들에게 잘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진정한 부를 가꾸면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8번째.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실천해라. 우리 그런 말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사실은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거 알죠? 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방법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대략은 압니다. 근데 실천을 못하듯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도 문제는 실천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실천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세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안 돼. 실천을 노력을 하지만 자꾸 실천이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도 때가 있습니다. 석가리듬의 겨울을 만나거나 또 봄이나 여름 같을 때에도 잠깐 또 조금 작은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자꾸 노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노력이 안 될 때는 그냥 무대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물러서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노력은 무조건 돈 벌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큰 흐름, 큰 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가기 위한 노력, 건강을 지키는 것도 노력인 거고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좋게 하는 것 자체도 노력입니다. 네.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바로 노력, 성공을 위한 그 실천, 노력을 통해 실천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훑어봤고요. 다음에는 남아있는 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조금 꾸준한 노력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보다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2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8가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3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극적인 삶의 목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는 성공을 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